자,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실무,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계약금 동의문자 발송 전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에서 신탁원부 등 공고서를 미리 임차인에게 제출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언제?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등기부만 하나 딸랑 주시면 안 돼요.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에서 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계약할 때 가계약금 동의문자 발송해서 원래 계약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실무상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굳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신탁 원부 공고 서류 미리 주셔야 됩니다. 가계약금 넣기 전에.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계약금 동의문자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대원 판례에서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우리 수업받고 계신 분인데 계약금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월세로 받는 건이었는데, 임대건이었는데, 아파트인데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야. 대출이 안 돼가지고 월세로 이제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런데 상대편 부동산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가계약금 동의문자의 행정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동의문자도 안 보내고 그냥 계좌 딸랑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위약금 이런 말도 아예 안 했죠. 그런데 황당한 경우가 계약하기로 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가지고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계약금이 2천만 원이면 자기는 만일에 200만 원 받았어. 2천만 원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디서 그런 건 또 들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건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막 전화 오겠죠. 바리바리 지한데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급한 건갑다 해서 우리 수업 짐이 내용 있잖아요. 이 대형 판례에 딱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라고 했죠. 부동산에. 야, 니 이런 절차도 안 밟아서 했으니까 니 계약 중개 자체가 니가 한 행동 자체가 사고다. 그럼 가계약금에 관해서는 민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이란 말도 안 넣고 니 동의문자도 안 보내고 했으니까 나는 받은 것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기책사유나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한테 있었거든요. 사실은 임차인은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한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2배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달라고 하고 택도 아닌 돈을 요구를 하다가 이 대법원 판례 딱 보내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KO 됐어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줘서 돈을 못 보내줬거든요.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그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계좌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 딱 보내주고 나니까 부동산 두 군데에서 아니 뭐 좀 세게 나갔죠. 아니 내 그 담당하는 변호사인데 내 회사에 내 담당하는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러면서 좀 큰 소리 쳤죠. 변호사인데 이야기하니까 이거 묻고 딱 주면서 알아서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 줄 때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네 하고 그냥 받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안 줄 때는 그때 전에 이야기했죠.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확인해서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계좌번호 안 줄 때 그게 제일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가계약금 대부분 판례 시는 1심에서는 매수인이 이겼어요. 1심에서는. 2심은 졌어요. 2심의 요점은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100을 뭐 물려주고 그 다음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적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점은 이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상반간의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 약정은 채무 분리 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하는 약정과는 다르다. 예.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내용, 문자 메시지는 뭐 배액으로 상환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거나 해약금 약정을 위약금 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론, 1심 판결 재판은 부당하다. 2심에서 바뀐 거죠. 재판 결과가 바뀐 거죠. 대법원, 또 대법원까지 올리니까 상고를 기각한다. 그래서 위약금 안 냈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이 재판 비용, 자, 2심, 3심 재판할 때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올라가죠. 인지세나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재판진이 어떻게 돼요? 소송 진 사람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이나 돈까지 다 물어내야 되죠.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이 소송 있잖아요. 몇억,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백만 원 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몇백만 원 가지고. 그래서 2021년 9월 15일 판결 선고 판례입니다. 얼마 안 됐죠? 아직 1년도 안 됐죠? 그래서 이 판례에 관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 요지 및 대책 보시면 재판부는 가계약 내용 중에서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해약금 계약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위약금 계약의 내용이 문구가 없으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 향후 가계약금 보낼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문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아예 재판부에서 이런 양식을 예시로 준 거예요. 재판부에서. 판사 재판부에서. 그래서 가계약서는 부동산 표시, 매매 예정 금액, 가계약금 얼마, 본계약 체결일은 대충 언제, 매도인 인적사항, 매수인 인적사항, 매도인 계좌번호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8번 거래약정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꼭 넣으셔야 돼요. 가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말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그럼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바꾸시면 되겠죠. 이 부가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온라인 송금한다. 그럼 요 양식을 딱 지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계약금 넣는 거는 실무상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계약금 동의 문자 만들어서 넣으라고 하면 진짜 스탠다드가 기가 막히게 딱 해가지고 여기 내용에 플러스 알파까지 첨부해서 잘 만들어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직원도 잘 만들어요 이제. 그리고 주의하실 게 오늘 실거래가 신고의 필수 서류에 관련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서류 드렸잖아요. 주의하실 게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계약을 만일에 3월 1일 날 했어요. 계약을 3월 1일.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을 1일로 봐요. 3월 1일 다음 날은 며칠이죠? 2일. 2일을 첫 번째 날로 보고 다음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그러면은 언제죠? 다음 날부터 3월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3월 31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계약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언제죠? 가계약금 넣은 날. 가계약금 넣은 날로부터 해서 그 다음 날부터 30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수업 받은 분 중에서도 좀 문제시 될 뻔했던 게 서울 쪽 부동산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 넣고 나서 서울이라 해서 보름 뒤에 계약서를 적었어요. 보름 뒤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근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서 토지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 넣고 나서 한 열흘 뒤에 계약서 적었거든요. 계약한 날부터 한 달로 생각하면서 상대편 부동산에서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넣어주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30일이 보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아서 까딱까딱해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돈 문제가 발생하죠. 과태료가 몇십만 원 주나요? 아니죠. 최소한 몇백만 원 나가죠. 그러면 부동산들 과태료 물어야 되죠. 매도인 매수인 다 물어야 되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묻는데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해 주는데 날짜 놓치면은 그 책임 문제를 자기가 받은 과태료를 부동산한테 책임 문제 묻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30일인지 이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라고 부동산 계약하신 그쪽에서 아니 계약한 날부터 30일이지 가계약금부터 30일이 어딨냐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내면서 이제 싸웠단 말이죠. 아, 뭘 그렇게 자꾸 탁달을 하면서 좀 천천히 하면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한쪽에서 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부산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가계약금 놓고 나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서울이 아니고 전국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서울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 하시는 그분은 말을 참 이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니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이 아니고 뭐 법 찾아봐라 뭐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럼 법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계약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일로 보고 30일.